45살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라하에서 15년 살림 차린 남편이 회사 막내랑 도망갔거든요. 재산도 반토막, 딸도 뺏겼죠. 그래서 한국 시골로 도망왔어요. 체코어, 독일어, 영어는 완벽한데 한국어는 안녕하세요만 할 줄 알았습니다. 도착한 집,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가. 마을 사람들, 금발 여자가 뭔 수작인가 째려봤죠. 근데 1년 뒤 저는 전교생 10명 학교의 영웅이 됐고 할머니들이 우리 예쁜 딸이라 부르고 폐가는 예쁜 한옥이 됐어요. 대박인 건 30대 훈남 사진작가가 저한테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줍니다. 체코 대사관에서 돌아와라 해도 안 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제 미친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프라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음악을 전공했고 결혼 후 15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았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집은 프라하 구시가지 근처 아파트였어요. 불타바 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죠.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갔죠. 처음엔 정말 바쁜가 했습니다. 체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도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20대 회사 후배와 주고받은 연애 편지였죠.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따지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자기도 젊은 사랑을 해볼 권리가 있다고. 이혼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게 전쟁이었죠. 결국 딸은 남편에게 갔고 저는 작은 아파트만 받았어요. 프라하에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인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죠. 친구들은 위로해줬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다들 자기 삶이 바쁘니까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됐죠. 45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골 마을 풍경이었죠. 산 아래 작은 집들, 논밭 사이를 걷는 할머니들, 마을 회관에 모여 밥을 먹는 사람들. 그 평화로운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체코와는 전혀 다른 풍경인데도 마음이 끌렸어요. 댓글을 읽어보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죠. 이런 곳에서 조용히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이란 걸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뒤지고 관련 정보를 찾았죠. 그러다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한국 시골 지역에 외국인도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청했죠. 친구들한테 얘기하니 다들 반대했어요. 아시아는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다고.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짐은 간단했어요. 어릴 때부터 연주하던 첼로, 악보들,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죠. 체코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 프라하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15년간 살았던 도시였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거니까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12시간이 넘게 걸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한글 간판들, 처음 보는 얼굴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강원도 정선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산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체코와는 다른 산들이었어요. 더 높고 더 푸르렀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담당자가 보여준 집은 충격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인데 거의 폐가 수준이었죠. 지붕은 기울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벽엔 거미줄이 가득했고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하러 여기까지 왔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 집도 저처럼 버려진 존재였으니까요. 함께 새로 시작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겠다고.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금발의 외국 여자가 왜 여기 왔을까? 무슨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가게에 가면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길에서 마주치면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집을 고쳐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체코에선 아파트에만 살아서 집수리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혼자 시작했어요. 먼저 잡초부터 뽑기 시작했죠. 온종일 잡초를 뽑고 나니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다음엔 벽을 고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망치를 잡아봤지만 못 하나 제대로 박을 수 없었죠. 페인트를 사왔지만 어디에 어떻게 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는 지붕을 보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기와가 많이 깨져 있었죠. 어떻게 고쳐야 하나 고민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죠.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사다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말없이 지붕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연장통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의 솜씨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시는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와서 도와주셨어요. 지붕도 고치고 마루도 새로 깔았죠.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손짓발짓으로 대화했습니다. 제가 엉성한 한국말로 감사하다고 하면 아저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흔드셨죠. 가끔 막걸리도 가져오셨어요. 함께 일하고 막걸리 한잔 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박씨 아저씨가 돕는 걸 보고는 한두 명씩 찾아왔죠. 이것저것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김치도 주고 된장도 주고. 아직 서먹했지만 적대감은 사라졌어요. 집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는 게 좋았어요. 프라하에선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이 있었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자연의 소리들이 마음을 치유해줬습니다. 어느 날 산길에서 카메라를 든 청년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말로, 그는 영어로. 알고 보니 준수라는 이름의 사진작가였어요. 준수는 서울에서 10년간 광고 사진을 찍다가 최근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번아웃이 와서요.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죠. 모든 걸 뒤로하고 시골로 온 사람들. 제가 손을 보여줬더니 준수가 놀랐어요. 집수리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죠. 갈라지고 까지고 물집 자국도 있었습니다. 준수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집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만든 상처 연고라고 했죠.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산책길에서 자주 만났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준수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체코에서의 일, 이혼, 새 시작. 다 털어놨죠. 준수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매일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몸과 마음이 지쳤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야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했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는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준수는 제게 한국말을 가르쳐줬고 저는 체코 요리를 만들어줬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마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이 너무 적어서 폐교 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전교생이 10명도 안 된다고 했죠. 도시로 다 떠나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죠. 제가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했고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다고요. 교장 선생님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반대할 거라고 했죠. 외국인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걸 꺼려한다고요.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요. 첫 수업 날이 왔습니다. 작은 음악실에서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2명만 왔어요. 3학년 소녀와 5학년 소년이었죠. 둘 다 너무 쑥스러워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도 긴장됐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됐죠. 첼로를 꺼냈습니다. 일단 연주를 들려줬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긴장이 풀렸죠. 천천히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는 너무 커서 바이올린부터 시작했어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음악에는 국경이 없었죠. 아이들도 금방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체코 민요를 불러줬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 불렀죠. 일주일 뒤엔 학생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뒤엔 10명이 넘었죠. 입소문이 났나 봐요. 외국인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친다고. 아이들은 악기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심지어 간단한 체코어도 배웠습니다. 교실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격려했고 잘하면 크게 칭찬했죠. 음악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프라하에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죠. 어느 날 학부모 한 분이 수업 후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 긴장했죠. 그런데 의외의 질문을 했어요. 어른들도 음악을 배울 수 있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걸 보고 부러웠다고 했어요. 다른 엄마들도 관심이 있다고 했죠. 망설였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마을회관에서요. 첫 수업엔 5명이 왔어요.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죠. 모두 악기를 처음 만져보는 분들이었습니다. 첼로는 크니까 바이올린과 기타를 준비했어요.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쳤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매일 연습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할머니 한 분은 체코 민요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제가 불러주면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수업 후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제가 한국말을 배우고 그들은 체코어를 배웠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어요. 저는 굴라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모였습니다. 10명, 15명.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음악을 배우는 것보다 함께 모이는 게 더 중요했나 봅니다. 외로웠던 사람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됐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우리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낯선 땅에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죠. 다른 분들도 저를 딸처럼 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마을의 일원이 된 거예요.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선 매년 추수감사제를 연다고 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저한테 공연을 부탁했죠. 마을 대표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이 다 보고 싶어 한다고요. 떨렸지만 승낙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체코 민요와 한국의 아리랑을 함께 부르기로요. 아이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모여서요. 축제 날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죠. 이웃 마을에서도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대는 간단했지만 따뜻했어요. 마을회관 앞마당에 작은 무대를 만들었죠. 먼저 첼로로 체코 민요를 연주했습니다. 스메타나의 몰다우였어요. 조용한 멜로디가 가을 저녁 공기에 퍼졌죠.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다음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섰어요. 체코 전통 노래를 불렀죠. 마지막엔 모두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시작하자 아이들이 따라 불렀고 객석의 어른들도 함께 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준수는 무대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여줬는데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죠. 마을 할머니들이 무대로 올라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다음날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체코에서 온 여성이 마을을 살렸다고요. 폐교 위기에 학교가 음악으로 활기를 되찾았다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곳이 제 집이 됐다는 거였죠.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체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체코 정부에서 귀국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요. 돌아오면 지원금도 주고 일자리도 알선해준다고 했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정원이 아름다웠어요. 준수에게 대사관 연락을 얘기했죠. 준수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체코는 제 고향이에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하지만 이곳도 이제는 제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고 준수가 있는 곳.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대사관에 답했습니다. 한국에 남겠다고요. 귀화 신청을 하겠다고. 복잡한 절차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추천서도 써주고 필요한 서류도 챙겨줬죠. 모두가 응원해줬습니다. 귀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옥도 완전히 수리했어요. 마당에 작은 음악교실을 만들었죠. 첼로와 바이올린, 피아노도 들여놓았습니다. 정식으로 음악학원을 열었어요. 이제는 옆마을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준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게 천천히 흘러가니까요.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지난주에 귀화 허가가 났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마을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죠.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적이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마음이 있는 곳이죠. 저는 체코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혼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가족도 생겼고 꿈도 생겼고 사랑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찾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웠죠. 여러분도 살다가 힘든 일을 겪으실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제 마을 아이들이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맙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오늘도 저는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새 소리가 들리고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워요. 텃밭에 물을 주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가끔 체코가 그립기도 해요. 프라하의 오래된 거리, 불타바 강의 풍경.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곳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이곳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니까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곳이죠. 준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마을에 온 게 아니라 마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운명이었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거라고.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딸입니다. 체코의 추억을 품고 한국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죠.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음악으로,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빛은 항상 어둠 끝에서 찾아오니까요.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분명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